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천 년 전 고대 로마의 어느 한 현인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이미 찾아내고 제시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해답이 시간이 흘러 현대 심리학에 의해 과학적으로까지 증명되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 검증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한 지혜의 여정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 새로운 감정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죠.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면 쏟아지는 소식과 타인의 성공담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요. 숨막히는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는 작은 마찰에도 쉽게 짜증이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회사 회의실에서는 억울한 상황에도 감정을 억누르며 애써 미소 짓고, 퇴근 후에는 SNS 피드를 보며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듯합니다. 분노, 좌절, 불안, 무기력감. 이러한 감정들은 마치 통제 불가능한 폭풍처럼 우리를 휩쓸어버리곤 하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토록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휩쓸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의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 고대인들 역시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 헤맸으니까요. 감정 통제가 어려운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 모든 감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하고 간절히 바라곤 하죠. 마치 끝없이 펼쳐진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는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어쩌면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앞에 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길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할 텐데요. 그 길은 바로 고대 로마의 한 철학자가 제시한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만을 설파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진 채 끊임없이 몰아치는 외부의 혼란과 내면의 감정적 동요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던 인물이었죠. 그의 삶 자체가 감정 통제와 내면의 평화를 위한 치열한 실천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지혜를 통해 현대인의 감정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볼 겁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나 평화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고대의 현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내면적 판단과 반응은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았죠. 마치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뿌리박은 땅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외부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지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교통체증이나 예측 불가능한 날씨, 혹은 타인의 무례한 행동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외부의 사건들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분노나 좌절감, 혹은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우리의 감정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벌써부터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새우며드는 듯하지 않으신가요? 이 여정은 앞으로 더욱 놀라운 발견들로 가득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 지혜는 고대 스토아 철학의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이 튼튼한 기둥 위에 서 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이 원칙 위에서 비로소 흔들림 없는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철학은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고대 로마의 위대한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복잡한 정치적 문제와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개인적인 불행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밤마다 붓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죠. 바로 그 유명한 명상록입니다. 이 책 속에서 그는 외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우리에게 담담히 전해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라는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그 상황 자체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우리가 그 상황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에 늦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가 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죠. 하지만 이 비 때문에 내 하루가 완전히 망쳤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야와 같은 부정적인 판단은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발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연극 무대 위 배우처럼 우리는 주어진 대본 외부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대본을 어떻게 연기할지 내면적 반응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이성적 판단을 통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관찰하듯이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했던 아타락시아, 즉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로 가는 궁극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로마에서 발견된 이 지혜가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 심리학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재발견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치 잊혀진 보물이 현대과학의 정교한 발굴 장비에 의해 다시 찬란한 빛을 보게 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칙들은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 즉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와 긍정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유효성을 입증받았습니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는 스토아 철학의 내면적 판단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핵심 사상을 고스란히 계승하며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이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감정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스토아 철학이 판단의 변화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려 했다면 인지행동 치료는 이를 사고 재구성이라는 구체적인 기법으로 발전시킨 셈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나는 분명 실수할 거야.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해봅시다.
이 생각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결국 발표를 망치게 만들 수도 있죠. 스토아 철학자라면 이 판단이 과연 합리적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지행동치료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완벽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야와 같이 생각을 바꿔보도록 유도하죠. 이처럼 고대 스토아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과학적 접근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서로를 비추는 등대처럼 이 두 학문은 우리에게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지혜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학적으로 유효한 방법론임을 확증하는 순간입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만나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죠. 정말이지 수천 년의 간극을 넘어 이렇게 완벽하게 조응하는 통찰력은 그 자체로 경이롭지 않나요? 고대 스토아 철학이 던진 질문과 현대 심리학이 찾아낸 해답이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서로를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에 와서 다시금 빛을 보게 되었을까요? 현대 심리학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스토아 철학은 그야말로 재발견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 즉 CBT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어 많은 학자들을 감탄하게 했죠. CBT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외부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수없이 강조했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스토아 철학은 해고라는 사실 그 자체는 우리 통제 밖의 일이지만 그것을 인생의 끝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CBT 역시 이러한 파괴적인 자동 사고를 사고 재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꾸도록 돕습니다. 마치 오래된 안경을 벗고 새롭고 선명한 렌즈를 착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뇌과학 연구에서 감정 반응 시 뇌 활성화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MRI 이미지를 보거나 상담실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비합리적인 생각을 치료사와 함께 분석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고대의 지혜가 단순한 사변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으로 유효하며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정말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대와 현대의 지혜가 통합되어 우리에게 선사하는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이죠. 첫째, 스토아 철학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인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중요한 약속에 늦을 위기에 처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도로 위의 차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초조해하고 분노할 것인지 아니면 차분하게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는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아침 혹은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감정에 대한 이성적인 관찰을 시도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외부의 적처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대상을 관찰하듯 한 발짝 떨어져 이성적으로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생각은 과연 합리적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죠. 마치 일기장에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이 감사는 스토아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덕목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고 어떤 외부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마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국 고대 스토아 철학이 수천 년 전부터 일관되게 강조했던 진실은 현대 심리학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다시금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반응뿐이라는 깨달음이죠. 우리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내면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과 자기 효능감을 선사합니다. 고대의 지혜가 시간의 벽을 넘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해답으로 다가오는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고대 철학이나 현대 심리학의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었던 우리에게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구원의 메시지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유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평화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다는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